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책 읽는 청소년 지도사 제7일 Seventh Day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 그동안 리더십이나 청소년 전문서적, 일 잘하는 방법, 공부법 등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들을 읽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함께 하고 있는 북적북적 독서 모임 동아리가 아니었다면 제 7일과 같은 소설책을 읽어볼 기회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30년도 훨씬 전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짧게 구성된 소설들을 접해보긴 했지만 이렇게 책 한 권으로 된 소설을 읽어볼 기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소설책을 읽는다는 그 자체도 그랬지만 그의 주인공이 죽음 너머의 세상에서 이승 가운데 경험했던 가족들을 회상하고 만나보는 경험들. 소설책이 아니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소설 가운데 주인공, 아니 작가가 표현한 재미있는 표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창세기의 성경 구절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순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작가 위환인데요. 중국 사람이에요. 1960년생이고 중국 저장성의 항저우에서 출생을 했다고 합니다. 1983년에 단편소설 첫 번째 기숙사로 데뷔했는데 그동안 쓴 책들을 보면 가랑비 속의 외침, 세상 사는 연기와 같다, 내게는 이름이 없다, 허삼관 매혈기, 살아간다는 것, 형제 등이 있습니다. 위화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현대 중국의 대표 작가라고 합니다. 주로 문화혁명기를 배경으로 소설을 쓰는데 평범한 인물의 평범하지 않은 인생에 관한 것들을 썼다고 합니다. 위화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의사였다고 합니다. 1980년대 중국에서는 자신이 직업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화 역시 정부에서 배정해준 대로 치과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위안은 문화관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고, 그리고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치과 의사는 고생하면서 가난했고, 작가는 자유로우면서 가난했다. 나는 이를 뽑는 일보다 글을 쓰는 게 좋았다. 위안은 나는 문화 대혁명도 현대사회도 비판하고 싶다. 나는 모든 이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 책임이 있다는 입센의 말을 생각하며 소설을 쓴다고 한다. 나는 중국 사회의 거대한 병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나는 총체적으로 병든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의 병자라고 느꼈다. 그것이 내가 형제를 쓴 이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안은 매우 솜씨 있는 사회 참여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제일 뒷부분에 이런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아. 조금도 두렵지 않단다. 내가 두려운 건 다시는 너를 못 보는 거야.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없어. 그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우리가 침묵 속에 앉아 있는 것은 다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였다. 나를 존재하게 했던 힘, 사랑을 찾아 헤매었던 그 7일. 제 7일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주인공 양페이가 불의의 사고로 죽고 난 후 이승은 떠났지만 저승으로 넘어가지 못한 7일 동안 창세기에서 모티브를 땄다고 합니다. 벌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다. 작가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보내면서도 사회의 부조리마저 유머러스하고 흡인력 있는 이야기로 탈바꿈시키며 독자들로 하여금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경험하게 한다. 제7일은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에 적혀 있는 구절로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엿새 날까지 하시던 일을 마치고 이렛 날에 다 이루셨다. 이렛 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소설의 제목이 7일인 관계로 책의 구성도 총 7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해당 일의 주인공 양페이가 저 세상에서 만난 인물들의 사연과 양페이와의 인연을 묘사하고 있다. 특히 양페이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승에서 너무 힘겹게 살아왔던 힘없고 돈이 없어 자신의 묘지, 영원한 안식처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로 그들의 사연을 통해 급속히 경제 성장과 빈부격차로 인해 발생한 중국의 사회상을 묘사하고 있다.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의 시작은 주인공 양페이가 죽어서 처음 찾아가는 빈이관,
화장터라고 하는데요. 비니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자신의 첫사랑이자 전처였던 리친과의 만남과 결혼, 그리고 이혼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 주인공 양페이가 양아버지 양진벼의 손에 키워지는 과정과 양아버지 양진벼의 아들 양페이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은 이승에서 아버지가 불치병에 걸리자 치료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 옮겨간 셋집, 그리고 그 옆방에 살고 있었던 돈 없고 가난한 젊은 연인 류메이와 우차오의 가슴 시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장관과 여장 남자 이시에 관한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집을 떠난 양아버지를 저승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찾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앞서 발생한 사고들의 진상,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에 대해 하나둘씩 당사자와 대화를 통해 알아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은 슈메이와 그의 남자친구 우차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남자친구였던 우차오가 여자친구였던 슈메이의 묘지를 구매하기 위해 신장을 판매하고 끝내 죽게 되는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입니다. 안식의 땅, 그러니까 묘지죠. 안식의 땅으로 처음 가는 슈메이. 비니간으로 가면서 슈메이가 그녀에게 최선을 다했던 남자친구 우차오와 지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페이가 양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간다. 죽었지만 매장되지 못한 자들의 땅. 오늘은 위화의 장편 소설 제7일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마음으로 청소년 지도사 되기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